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같이 우리 그 기기 산업기사 2013년 제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게 되면 요 새끼 아주 많이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토크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격 출력이 PkW, 회전수가 nrpm, 전동기 토크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0.97로 나오는 공식이 있었죠. 바로 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97호에다가 우리 n분의 p라고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이 p 값을 갖다가 단위가 원래 단위가 와트인데요, 킬로와트로 주고 있죠. 그래서 10의 3승을 잡아주게 되면 975 n분의 p 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75 들어가 있는 보기에 찾으면 3번밖에 없겠네. 그래서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 1회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4년 그쵸? 최근 거부터 역순으로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최근 거부터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4, 13, 12 뭐 이런 식으로. 자, 42번 문제 보시면 트랜지스터에 비해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 용량이 적어서 비교적 저전력용에 주로 사용되는 전력용 반도체 숫자 물어봤는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이점이 있다. 거기다 밑줄 하나 긋고요. 용량이 적어서 비교적 저전력용에 주로 사용된다. 거기다 밑줄 하나 긋으면 돼. 이거 모스펫이라는 건데 이게 모스펫이 원래 이제 약자죠, 약자. 그래서 이 모스펫이라는 놈은 트랜지스터의 일종인데요. 보통 이제 파워앰프 출력단 소자 그리고 카오디오 전원단에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는 반면에 용량이 적다. 모스펫 이렇게 해서 하나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율의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 나오는 우리 절연율을 갖다 변압기 안에다가 절연율을 집어 넣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냉각 효과하고 절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냉각 효과와 절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연율을 갖다가 집어 넣겠더라.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연율의 구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비 조건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시험에 우리 4가지만 보시면 다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절연을 시켰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야 되겠더라.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클 것.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능력의 힘을 갖다 우리 절연 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수록 좋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점도라는 성질이 있죠. 점도가 낮아야 되겠더라. 이 점도라는 것은 우리 액체의 끈끈한 정도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점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뭐예요?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체 상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상태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점이, 불이 붙는 점, 인화점이 높을 것이다. 보통 이게 이제 한 130도 이상에서도 견뎌내야 한다.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하 30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낮을 것. 그래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 쪽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절연율의 구비 조건에 대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외우는 방법은요, 순서예요. 크고 낮고 높고 낮고, 그죠? 그래서 크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43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질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점도가 클 것 3번이 잘못됐겠죠? 3번 체크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항상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된다. 절연 내력이 떨어지고 점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그 온도 차이에서 수분이 발생했을 때 그 수분이 변압기 깡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때 뭐 침식작용이 발생되고 점도가 높아지고 절연력이 떨어지면서 절연이 파괴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조건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4번 가도록 할게요. 44번 문제는 단권 변압기 얘기인데 델타 결선에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단권 변압기 밑줄 긋고 델타 결선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1차 측 성간 전압이 V1이라고 줬고요. 2차 측 성간 전압이 V2일 때 단권 변압기의 자기용량, 부하용량 물어보고 있네요. V1이 더 크다라고 줬죠. V1이 V2보다 큰 경우이다. 그래서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 물어봤는데 우리 단권 변압기는 공식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내가 3가지를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통 우리 변압기에서는 이 단권 변압기가 이제 승합용 변압기로 다 사용이 되고 있죠. 승합용.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요. 부하용량분의 우리 Y결선 했을 때 얘기예요.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 이 자기용량은 우리가 다른 말로 등가용량, 변압용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H분의 VH-V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VH는 승합 후의 전압이고요. VL은 승합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누가 더 크냐면 우리 아버지 용량이 항상 더 크다고 했어요. 아버지 용량이 그죠? 부하 용량, 아버지 용량, 자기 용량 이렇게 좀 기억하자. 아버지가 돈이 더 많다고 했잖아. 그래서 항상 부하 용량이 더 크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V결선이라고 주어질 때가 있어요. V결선. 그때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앞에 루트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루트 3분의 2. 자, 여기다 잡아드릴게요. 루트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VH분의 VH 마이너스 VL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델타 결선이 들어가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되냐면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 해가지고요. 요 놈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분모에 루트 3이 하나 들어가고요. VH, VL 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 누구 물어보고 있냐면 델타 결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하용량분의 자기용량 물어봤으니까 루트 3 VH, VL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를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3에다가 V1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V1, V2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찾으면 다 몇 번이냐면 2번인가요? 예, 2번에 있겠어요. 2번. 여러분들 이거 찾을 때는요. 공식만 나왔다 그러면 요것만 보면 돼요. 루트 3 들어가는 거하고 위에 제곱과 제곱 들어가 있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답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첫 번째에 있는 공식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식이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 정도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45번. 요것도 최근에 와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75W 이하, 거기다 밑줄 하나 그었어요. 75W 이하. 우리 75W 정도란 얘기는 상당히 출력값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소형 공구, 소출력이라고 줬죠. 또 소형 공구나 영사기, 치과 의료용 등에 널리 이용되는 전동기. 이거 바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답으로 하나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4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6번은 직류발전기 구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발전기 구조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우리 계자, 그죠?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죠. 우리 그 직류발전기에서 보시게 되면 구조라고 하는 것보다 뭐 구성요소라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구성요소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계자가 있죠. 계자라는 놈은 철심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철심에다가 우리 코일을 감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류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브러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계자를 갖다 우리가 고정자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자.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제 우리 직류기에서는 회전자가 되는 거고요. 동기기 쪽에 가면은 반대가 되죠. 계자가 회전자, 전기자, 고정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정류자는 거는 이제 AC를 갖다 DC로 바꿔주는 거고, 이 브러쉬가 역할은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을 외부 회로로 바깥쪽으로 기전력을 뽑아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을 외부로 끄집어내주겠다. 브러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죠. 자속을 우리 발생시키는 거를 계자라고 하는 거고,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 그 계자에서 만들어진 자속을 갖다가 끊어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기전력. 그래서 역할까지 제가 하나씩 좀 잡아드렸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뭐 구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내철형 철심이 되겠죠. 나머지 다 받고 계자, 전기자. 우리 내철형 철심 이라는 것은 변압기에서 나오는 얘기죠. 외철형, 내철형. 그래서 변압기 구조입니다. 변압기 구조. 그래서 답 3번으로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47번 가도록 할게요. 47번 문제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이 새끼 무지하게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해가지고요. 항상 뭐 이건 뭐 매번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말씀드리면 꼭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선에 저항 측정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자? 개방 시험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구속 시험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요 세 가지 시험은 그 변압기 등가위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이 대표적인 답이죠. 슬립 측정이 답이 되겠다. 아닌 거 물어봤을 때. 자,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니까 답은 슬립 측정에 1번 하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됐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세 가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요거 답만 봐도 되겠지만 가끔은 대부분 얘가 나오는데 가끔은 이제 바뀌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립 측정을 일단 뭐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가도록 합시다. 자, 주파수가 60Hz를 줬고요.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슬립을 3% 줬어요. 3%. 그 다음에 회전수 N을 갖다가 1164rpm 줬고요. 물어보고 있는 거는 유도전동기의 극수 P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회전자의 속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N은 1-S의 NS라는 공식이 되겠죠.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1-S에다가 우리 동기 속도라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분의 120F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 극수 요거. 그러면 일단 NS 값만 알면 자리를 바꿨을 때 극수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걸 먼저 한번 구해 볼 거니까 1-S를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NS는 어떻게 돼요? 1-S분의 N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1-S에다가 S가 얼마 줬냐면 우리 3% 줬죠. 이거 퍼센트죠. 이거 퍼센트. 그죠? 3% 줬으니까 0.03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은 1164rpm 해서 요 계산기 두들기면 1200이 나오네요. 1200. 자, rpm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NS 값이 1200rpm 구했으니까 극수 P하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극수 P는 자, NS분의 120F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NS가 얼마냐면 1200rpm이고요. 120에다가 주파수를 갖다가 얼마 줬어요? 60 줬죠? 아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국 하고 나오겠죠? 6국.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 49번 가도록 할게요. 49번 문제.
4극에 60Hz 삼성 동기 발전기가 있다고 그랬고요. 속도를 200m/s 이하로 하려면 회전자의 직경은 약 몇 메타로 하냐고 물어봤는데 지름 D메타 물어보고 있죠. 지름 D메타.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식을 하나 써야 되는데 속도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속도 공식을. 지금은 이제 동기기라고 했으니까 원래 속도 공식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우리 직류기의 속도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직류기에서는 파이 D에다가 60분의 N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동기기 쪽에서의 속도 V는 어떻게 돼요? 파이 D에다가 똑같은데 60분의 우리 N의 옆에다 하나 더 붙이죠? 바로 S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 동기 속도니까.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직류기와 동기기의 차이점은 요 첨자가 되겠습니다. 요 첨자. 그래서 동기 속도기 때문에 NS가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우리 이 동기 속도는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P분의 120F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동기속도 공식.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 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속도가 아니라 지름 D니까 이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하면, 자, 파이 NS가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V는 분자 쪽으로 올라가겠네. 자, 그래서 파이에다가 NS는 얼마 주고 있냐면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NS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구해볼까요? 자, 극수가 4극이고요. 4극. 120의 주파수가 60이래요. 그럼 요거 4, 32, 3, 60 하니까 1800 RPM 하고 나오겠죠.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800 넣고요. 60에다가 속도는 200 줬을 거예요. 문제 조건에. 그래서 요거 계산기 두들기면 2.1m 하고 나옵니다. 2.1m. 그래서 답 찾으면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겠네. 3번.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 50번 문제 또 같이 해결을 해볼게요. 자, 동기 전동기에서 제동건선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제동건선 나오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제동건선에 우리 효과 해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됐다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요거는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보통 나오죠. 그래서 난조방지죠. 난조방지.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난조가 발생하고 방지법으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동토크 발생이죠. 기동토크의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불평형 부하 시에 불평형 부하 시에 뭡니까? 전류와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죠.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가 뭐예요? 우리 송전선, 그죠?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시. 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시에 이상전압 방지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제동건선의 효과가 되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됐다 잘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뭐 아닌 거 물어보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자반작용 방지는 아니겠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역할에 대해서. 기동 토크 발생 맞고, 난조 방지 맞고요. 급격한 부하의 변화로 인한 속도 유동을 방지한다. 맞죠? 요거 우리 불평형 부하 시 전압전류 파형 개선과 그 다음에 불평형 부하 시 이상전압의 방지.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50번까지 풀어봤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 51번부터 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도록 하죠. 자, 51번 보시면 유도전동기에서 부하를 증가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거기다 밑줄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부하를 증가시킬 때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볼 건데 우리 부하가 증가가 되면 회전수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회전하는 놈도 부하를 증가시키게 되면 회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전자의 속도 공식을 하나 쓰게 되면 1-s의 ns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정상적으로 회전을 하는 정격 속도라고 했을 때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를 많이 걸면 걸수록 이 회전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하 증가에 따라서.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면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이 슬립이라는 놈은 다시 증가가 되겠죠.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슬립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속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가 되면 속도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속도 증가가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고요. 52번 문제. 요거는 하나 체크하셔야 되겠네. 요거 됐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52번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는데 52번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비철극형 회전자 동기발전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되며 발전기 출력 몰아봤는데 요거 동기발전기 출력 공식이 하나 있죠. 비둘극형 기준으로 한 상당 출력 공식이 있죠. xx분의 2v의 사인 델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킬로와트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준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3상당 출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항상 3배를 잡아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여기 놈이 2배가 됐대요. 그럼 2배 되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반비례에 의해서. 그래서 2분의 1로 감소하겠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계산 문제 쪽이 더 잘 나옵니다. 5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직류전동기의 실추교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실추교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 우리 뭐냐면 브론델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효율 측정법이 아니라 온도시험이에요. 온도시험. 그래서 4번 되겠죠. 우리 그 변압기가 됐든 뭐 직류기가 됐든 온도시험이 있어요. 온도시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온도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실부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부하법.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반환부하법이 있죠. 이 반환부하법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첫 번째가 카프법이라는 게 있고요. 카프법. 또 하나가 이제 브론델법. 또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게 프로니 브레이크법이죠. 프로니 브레이크 아니라 홉킨스법이 있죠. 홉킨스법.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카프법, 호킨스법, 브론델법. 그래서 이 브론델법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시험 얘기예요. 그래서 실추교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54번 문제는 요거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답이라고 좀 써놓고요. 제가 풀어드리긴 하는데 이거를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딱 우리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13년 이거 54번의 첫 번째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오고 기존에는 나오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고 신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아직은 한 문제밖에 없고요.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자, 이거 단상 60Hz 릴럭턴스 전동기가 있는데 이 릴럭턴스 전동기를 갖다가요 반작용 전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작용 전동기. 실효치가 2A래요. 거기다 밑줄을 하나 걸어줘야 돼. 실효값이 2A다. 정연파 전류 걸을 때 발생 토크의 최대값을 하고 물어봤죠. 자, 우리가 릴럭턴스 전동기의 그 토크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TM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8분의 1에다가 이게 공식이에요. IM의 제곱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그 보면 리액턴스, 인덕턴스 값을 두 개 줬죠. 직축과 횡축. 그래서 직축 LD에다가 횡축 LQ를 갖다가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2의 델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공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갖다 쓰게 되면 8분의 1에다가 아까 우리가 그 시료값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잡아줘야 될까요? 최대값은 2루트 2의 제곱을 잡아줘야 되겠죠. 2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LD 빼기 LQ인데 거기 위에 보면요 어떻게 주어졌냐면 LD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가로 안에 LD는 이 두 배의 LQ가 200mL이라고 지금 주고 있어요. 200mL. 그렇다면 여기 LD 값은 200인데 LQ 값을 구해야 되겠죠. L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2분의 100이니까 100mL가 나옵니다. 100mL. 그래서 요거 잡아주면 200-100 해가지고 10의 -3승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인 2델타가 문제인데 요 사인 2델타는 우리가 최대값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1. 어차피 우리가 사인 값은 최대값이 1이잖아요. 1.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눌러주게 되면 답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 0.1 뉴턴 메타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릴럭턴스 전동기 나왔을 때 토크의 최대값 물어보면 0.1 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잡아주면 되겠죠.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하실 분들 하시고 나는 별로 뭐 안 땡긴다? 그럼 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20개나 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55번을 보세요. 차라리 이게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55번 문제가 동일 전격의 삼상 동기발전기 두 대를 무부하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두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유효전력은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하고 물어봤는데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수수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수전력.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상차가 발생이 되면 그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 유효횡류, 동기화 전류 발생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수전력과 동기화력 두 가지인데 지금 나오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전력 해가지고 수전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수전력이라고 안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야.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전력. 그래서 요거는 수전력 얘기예요. 그래서 P는 어떻게 돼요? 수전력 공식이 EZS분의 우리 2의 제곱 사인의 델타.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건 뭐냐면 여기 때 2는 우리 항상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우리 기전력이거든요. 동기발전기 기전력. 상전압이 기준이라는 거. 성간을 주면 루삼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어떤 전압을 줬냐면 상전압 줬죠. 가로 안에 한상의 기전력 1000V에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성간전압이나 단자전압을 주어지게 되면 루삼을 나눠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기기는 Y결선이죠.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삼배 크니까.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ZS 값을 갖다가 줬는데 얼마 줬냐면 4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은 1000제곱이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사인 델타 요 위상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도 사인 30 2분의 1이 되겠죠. 사인 30이니까 10의 -3승 해가지고 구하면 62.5kW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 가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됐다 잘 나오는 문제죠. 56번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과 토크의 관계에서 최대 토크를 TM이라고 했고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을 ST 2차 저항과의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 공식 중에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공식 중에 비례상수 K에다가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 전체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 곱하기 R2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최대 토크시 발생하는 슬립의 크기를 따질 때는 요 분모의 크기가 작을 때 토크 값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분모를 갖다가 1로 잡아주는 겁니다. 1. 그래서 그때 1로 잡았을 때는 R2의 제곱과 S의 X2 전체의 제곱 크기가 같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날리면 슬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X2분의 R2라는 놈이 나오죠. 그래서 슬립이 X2분의 R2 요 값을 갖다가 각각 넣었을 때 토크 값이 최대 값이 나오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슬립과 2차 저항이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비례추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됐을 때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또는 뭐라고도 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시험 문제 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저항이 커지면 2배 커지면 슬립도 2배 커지잖아요. 똑같이 비례해서 이 커졌을 때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토크는 일정하고 그 최대 토크 시 발생하는 슬립 ST라고 했을 때 2차 저항과 비례.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3번이 되겠죠.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5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50kW 610V 1200rpm의 분권 전동기가 있대요. 거기다 밑줄 그셔야 되겠네. 분권 전동기. 70% 부하할 때는 부하 전류가 100A이고요. 회전 속도는 1240rpm이래요. 전기자 발생 토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은 0.1ohm이고 계좌 전류는 전기자 전류에 비해 현저히 작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좌 전류가 전기자 전류에 비해서 대단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분권 전동기라고 했는데 거기다 밑줄을 하나 걸어야 되겠죠. 자, 분권 전동기라는 거는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자 전류 IA는 I-IF V분의 P-RF분의 V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계좌 전류는 전기자 전류비 현저히 작다. 계좌 전류는 전기자 전류 현저히 작다는 얘기가 무시가 된다는 얘기죠. 0이란 얘기. 0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시할 수 있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IA하고 I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토크를 물어보고 있어요. 전기자 발생 토크인데 우리 kgm로 물어봤을 때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0.975 n분의 P 값밖에 없죠. 이 P를 바꿨으면 우리가 2의 IA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0.975에다가 n분의 2를 다시 쓰면 V-IA의 RA 곱하기 I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2라는 놈은 이제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인데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발전기는 우리가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던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요 0.975에다가 n분의 n이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자, 회전수 n을 갖다가 얼마 넣어야 되냐면 지금 70% 부하할 때 부하 전류 100A, 회전속도 1240 그때 발생하는 토크 물어봤으니까 회전수는 1240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1240. 그리고 V는 얼마 줬냐면 610V 줬고요. IA 값은 아까 우리 부하 전류 I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A는 얼마 집어넣어야 되냐면 70% 부하할 때 부하 전류가 100이니까 얘가 100이란 얘기잖아요. 100. 그러니까 IA도 100이 되겠죠. 같으니까. 그 다음에 RA 값, 전기자 저항은 0.15mm에요. 0.15. 그리고 다시 IA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습니다. 47.17 정도 나오네요. kgm. 그래서 답은 3번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5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온도 시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죠. 53번인가요? 이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온도 시험 우리 반환보화법이라고 그랬죠. 실보화법, 반환보화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쓰는 게 반환보화법을 씁니다. 반환보화법.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카프, 홉킨스, 브론델.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볼까요? 59번 문제. 변압기 결선 방법 중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할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상수변환에서 우리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이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 스코트 결선, T 결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우드 브릿지 결선.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세요. 우드 브릿지 결선. 예전에는 요것만 나오다가 최근에 요거까지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상에서 육상으로 바꿀 때 결선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포크 결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요,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 뭐 아닌 거, 그 다음에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전원에서 두상으로 얻고자 할 때 결선 방법 맞는 거 물어보면 스코트 결선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 2번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우드 브릿지 결선 하나 해가지고 추가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요 옆에서 60번 문제 갈게요. 동기발전기 전기작 원선법 중 집중권에 비해 분포권의 장점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동기기의 그 권선의 계수가 있죠. 동기기의 권선의 계수 K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이 권선의 계수에서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다른 말로 권선법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기에 사용되는 권선법은 두 가지가 있죠. 단절권하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포권이 되겠습니다. 이 분포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누설 리액턴스 감소예요. 누설 리액턴스 감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고조파를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분포권의 장점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기전력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이 좋아지더라, 개선시키더라. 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단절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동량이 감소한다 또는 뭐 권선이 절약된다. 단절권에 비해서, 전절권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또 하나는 고조파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이렇게 특징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단절권 계수, 분포권 계수. 그쪽 나오면 그 문제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특징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었죠. 파형이 좋아지겠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13년 1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2회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